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시는 주변에서 이렇게 생긴 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저한테 요런 식물을 사진 찍어서 이 식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문의하신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식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놀이터인데 놀이터 주변에도 이런 식물들이 있을 정도면 전국에 많이 자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곳도 제 놀이터 주변입니다. 자, 이 식물은 국화과 한해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아니고 북아메리카가 원산인데 한 1990년대쯤 우리나라에 귀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하는 그런 식물인데 전국에 자생을 합니다. 들판이나 노지, 초지, 길가나 산기슭, 숲속에 그늘진 곳 아주 다양하게 분포를 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나물 같지 않습니까? 국화과니까 드실 수가 있고요. 이름에도 나물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홍서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붉은 서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홍서나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꽃을 보세요. 꽃이 이 두상화, 주황색 보이죠? 이 두상화가 주황색이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습니다. 꽃이 아래를 보고 있죠. 이렇게 꽃 색깔이 주황색이라서 주홍서나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서나물, 주홍색은 알겠는데 서나물은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 국화과 자생식물 중에 쇠서나물이라고 있는데 생긴 게 흡사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그 식물은 여기 잎 앞면이나 잎 뒷면에 까칠까칠한 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소의 혓바닥 같이 까칠까칠하다고 해서 소의 혓바닥 서걱서걱 소리가 난다고 해서 쇠서나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홍서나물, 붉은 서나물은 전혀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뺀질뺀질합니다. 좀 크게 성장한 개체에서는 약간의 털이 보이기도 하는데 쇠서나물처럼 그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지 않고 뺀질뺀질하고요. 줄기는 다육식물처럼 아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꽃을 안 보고 어떻게 주홍서나물인지 붉은 서나물인지 알 수가 있냐고요? 자, 이 식물 말고 또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크기가 큰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개망초도 막 흐드러지게 펴 있고요. 많이 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요거는 주홍서나물에 가깝습니다. 주홍서나물에 가깝고, 붉은 서나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꽃을 보시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서나물이라고 이름 붙은 게, 주홍서나물은 꽃이 붉어서 주홍서나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붉은 서나물도 꽃이 붉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 서나물은 줄기가 약간 자주색을 띠고 이 잎에도 잎 맥을 따라서 붉은 기운이 있어서 붉은 서나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린 개체에서는 이 줄기에 붉은 기운이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잘못 지진 않았나. 꽃을 보세요. 꽃은 붉은 기운이 전혀 없고 주홍서나물보다도 더 노란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서나물은 꽃이 하늘을 보고 피고 주홍서나물은 아래를 향해서 핍니다. 이게 다른 점인데, 그러면 꽃이 안 폈을 때 붉은 서나물, 주홍서나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요건 좀 더 컸지요. 이것도 큰 게 아니에요.
한 해살이 풀인데 1년초인데 1m에서 1m 50까지 자랍니다. 상당히 크죠. 보시면 잎이 피치명인데 끝에가 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이빨 같은 아주 톱날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잎 자루가 없습니다. 잎 자루가 없고 지금 이 식물은 붉은 서나물입니다. 잎 자루가 없이 줄기에 그냥 잎이 통째로 와서 붙었습니다. 그냥 통째로 와서 붙었죠. 요걸 가지고 붉은 서나물, 주홍 서나물을 꽃이 안 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잎자루가 없이 잎이 통째로 밑에 약간 좁아지기는 했지만 통째로 이 잎줄기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게 붉은 서나물인데 줄기에 좀 약간 부드러운 털들이 많이 나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도감상에서 얘기하는 잎 가장자리에 톱날이 있다 없다, 이게 톱날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어린 개체에서는 또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주홍서나물에서는 밑에 이 톱날이 좀 더 결각이 많이 생기는 것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관찰하실 때 이런 특징, 붉은 서나물은 꽃이 없어도 잎자루가 없이 그냥 잎 통째로 줄기에 붙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붉은 서나물인지 주홍 서나물인지 구분하기가 쉽고요. 조금 작은 건데 요거는 잎자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잎자루가 아닙니다. 그냥 줄기에 붙어 있는 붉은 서나물입니다. 꽃을 펴야 확실하게 알겠지만 뭐 주홍 서나물, 붉은 서나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1년초고 또 나물로 둘 다 먹는 식물이고 독이 없는 식물인데 왜 구분하느냐? 그래도 이름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꽃도 다르고 생김새, 꽃의 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홍 서나물, 붉은 서나물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거는 이제 붉은 서나물인데 잎자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잎자루가 있는 것은 주홍 서나물, 잎자루가 없이 그냥 잎이 통째로 줄기에 붙은 건 붉은 서나물,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20여 년 밖에 안 돼서 이게 약효로서의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유튜버들께서 이 식물을 뭐 꽃을 따 갖고 잘 말려서 술을 담아서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로 인한 복통, 이질 이런 것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고 통풍에도 효능이 있고 좌골신경통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지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요게 국화과 식물이고 좀 향기도 역하지 않고 여름인데도 굉장히 연하거든요.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괜찮은 나물입니다. 향기가 뭐랄까 쑥갓 향기 비슷하게 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물쑥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줄기에 수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쑥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룡국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부르는 이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식물 주홍 서나물인지 붉은 서나물인지 이것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외국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명으로 뭐 물쑥갓이라고 부르고 대룡국화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잎자루가 있으면서 주홍색 꽃이 피면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건 주홍 서나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노란색의 꽃이 피면서 잎자루가 없이 그냥 바로 줄기에 붙는 건 붉은 서나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텃밭 주변에, 공터 주변에, 산책로 주변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몰라서 못 불러주셨던 것 이제는 당당하게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붉은 서나물, 주홍 서나물을 이번 시간에는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